반도의 끝에 위치해 있고 길이가 40km, 폭이 4에서 12km에 이르는 킴번스핏은 처음 보면 중요한 영토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이 작은 땅덩어리는 흑해로 튀어나와 있으며 드니프로강 입구입니다. 드니프로강은 키이우까지 구불구불 이어집니다. 러시아는 2022년부터 이 스핏을 통제해왔습니다. 이제 푸틴의 군대는 도망치고 있습니다. 꼬리를 내린 채 지친 러시아 군인들, 곧 푸틴의 꼭두각시들은 킴번스핏에서 최대한 멀리 달아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치명적인 전략에 의해 굶주림과 막대한 사상자를 겪으며 굴욕적인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후퇴 중 하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푸틴의 최대 패배일 수 있습니다. 6월 8일 우크라이나의 파르티잔 그룹 아르테시는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 군대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아르테시는 우크라이나 군대 소속은 아니지만 흥미로운 단체입니다. 이 그룹에는 우크라이나 군사정보 기관과 협력하여 우크라이나를 위해 파괴 공작부터 정찰 작전까지 수행하는 비밀 요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킴번스핏에서 아르테시 요원들은 2022년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목격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스핏에서 철수 중입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영토가 푸틴이 잔혹한 전쟁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의 손에 다시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아르테시는 러시아 드니프로 집단군 본부 내에 자사의 요원이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내부 인사인 이 남성이 킴번스핏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337 연대의 부대들이 그들의 진지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보급작전은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아르테시는 텔레그램 게시물에서 탄약, 연료, 식량의 공급이 중단되었다고 전하며 상당한 인명 손실로 인해 337 연대의 부대들이 해안선과 스핏의 북부 및 서부 지역에서 철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화력 부대들은 우크라이나 방위군의 무인 항공기를 격추하는 데 대응하지 못해 손실이 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지역에 러시아 군인들이 왜 도망치는지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경력을 겨냥한 치명적인 드론 공격과 보급로를 차단하는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타격 전략이 결합된 것이 원인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러시아 드니프로 부대에게 큰 문제이지만 푸틴과 그의 지휘관들은 우크라이나의 다른 지역 공세에 필사적으로 대응하려다 337연대의 등에 짐을 지우기도 했습니다. 그 연대는 인력이 차출됐고 러시아는 고전 중인 부대 지원을 위해 자포리자에 인력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곳에서 반격 중이기 때문입니다. 킴번 사주에 남겨진 것은 낙오자들 뿐입니다. 중요한 전선 전투에 참여할 만큼 강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병사들만이 이 작은 땅 조각에 남아있으며 이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병사들 고립돼 있습니다. 그들은 지휘관들로 인해 연대가 내부에서 해체되고 있어 지원군이 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일은 우크라이나의 드론에 의해 죽거나 가능한 한 멀리 도망치는 것뿐입니다. 337년대에게 남은 선택지는 도망치거나 죽는 것뿐이며 아르테시 비밀 요원을 믿는다면 사주에 주둔한 병사 다수는 현명하게 도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심각하게 병력이 줄어든 부대가 중요한 영토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동맹군이 이탈하거나 전선의 다른 위치로 보내지는 상황에서도 러시아는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그 지역에 남은 분산된 부대들은 우크라이나 드론에 취약하고 식량과 탄약 등 반격에 필요한 필수 보급품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아르테시의 말에 따르면 그 지역에는 이제 부대의 잔존 병력만 남아있고 더 이상 방어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지역에서 점령군의 물자 보급 체계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이것은 푸틴과 그의 앞잡이들에게 단순한 굴욕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오랫동안 예견했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전쟁의 큰 틀에서 킴번스핏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러시아가 지키기에는 어려운 영토이기도 합니다. 반도의 끝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킴번스핏에 육로로 접근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이 지역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러시아가 흑해를 통해 병력에 보급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파네기 평화재단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이제 흑해 전장의 60% 이상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함없이 미사일과 드론을 대거 활용한 훌륭한 해군 작전의 결과입니다. 흑해 함대는 우크라이나의 무기로부터 최대한 멀리 철수했으며 킴번스핏으로의 어떤 임무도 이제는 매우 위험해졌습니다. 그것은 드론으로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작은 땅 조각에 있는 병사들이 고립되는 상황을 만드는 셈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제로 목격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 모든 것을 예견했습니다. 2024년 10월 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크라이나 자원군 남부사단 대변인 세르히 브라티추크는 우크라이나군이 킴번스핏을 탈환할 능력을 갖추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브라티추크는 해방이 가까운 건 아니지만 스핏에서 러시아의 취약성이 그 영토를 지켜낼 능력이 없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결정은 상부 지휘부가 내립니다. 오늘 킴번스핏 공세가 즉시 일어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작전은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여 종합적으로 수행될 것입니다. 문제는 킴번 해방의 시기이며 이는 우리의 역량과 자왕, 작전 임무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브라티추크가 밝혔습니다. 그의 말은 예언적이었습니다.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러시아군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킴번스핏을 해방하는 것은 정말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몇 년이 아니라 몇 주의 문제로 보입니다. 하지만 왜 이것이 중요한 걸까요? 킴번스핏은 매우 작고 강 어귀에 몇 평방킬로미터 땅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정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 영향은 푸틴이 인정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푸틴과 그의 크렘린 측근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영토를 잃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킴번스핏의 해방은 판도를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잠깐 상기시켜드립니다. 바로 이런 통찰을 원하셨을 겁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셔서 저희 영상들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킴번스핏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지난 몇 년간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봐야 합니다. 키이우 포스트가 지적했듯이 러시아군은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초기부터 킴번스핏을 점령해왔으며 지금까지도 그들을 몰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2022년 말 우크라이나 특수부대는 킴번스핏의 상륙작전을 시도했으며 이 좁은 땅을 이용해 드니프로강 점령 지역에 러시아군이 구축한 방어진지를 측면에서 공격하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즉각적인 전략적 중요성이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 의미는 그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킴번스핏의 중요성은 드니프로 강가 전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작은 땅은 우크라이나의 다른 대부분 영토보다 훨씬 큰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더 중요한 점은 킴번스핏을 통제하면 크림반도를 공격하거나 방어하기에 최적의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The Conversation은 2022년 12월 우크라이나 상륙작전 실패 후 나온 기사에서 이런 점들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기사는 이 사주의 즉각적인 전략적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 땅을 통제하면 드니프로강을 통해 흑해로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미콜라이우 항구로의 접근권도 얻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오랫동안 통제권을 지켜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완전 철수를 강요하면 흑해로 통하는 강 항로가 열려 상선부터 수상 드론까지 이 수로로 들어가 러시아 군함을 더 타격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상징적으로도 이 지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세기 동안 킴번 사주 지배를 두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러시아는 1737년부터 이미 킴번 고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러시아는 1788년 두 번의 오차코프 전투 후 이 지역 지배권을 얻었습니다. 러시아의 지배하에 있을 때 킴번국과 그곳을 통해 통제할 수 있었던 항구는 여러 차례 주요 해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중요한 이유는 푸틴이 역사를 언급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이 왜곡한 역사를 즐겨 사용합니다. 푸틴은 얄팍하고 자기중심적 역사 해석으로 우크라이나가 독립국가가 아니었고 늘 러시아 제국 일부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주장은 의심스럽습니다. 우크라이나가 1918년에 독립국가로 인정된 건 사실이나 로체스터 대학교의 지적처럼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항상 러시아의 일부였거나 국민이 러시아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땅이 원래 러시아 것이라면 러시아는 18세기 에킴번 사주를 두고 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있을 이 해방은 푸틴의 역사 왜곡에 대한 직접적인 반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 곳을 점령한 건 푸틴의 이야기와 일치했습니다. 이제 그의 군인들이 도망치자 우크라이나는 카넬로 알바레스의 복부 강타 같은 상징적 승리를 거둘 참입니다. 현재로 돌아오면 푸틴에겐 크림반도 문제가 있습니다. 2022년에 나왔던 대화에서처럼 킴번에서 헤르손과 크림반도 사이에 배치된 러시아군을 향한 공격은 규모가 비교적 작더라도 러시아군의 측면을 찌르는 것이고 러시아군이 이를 막기 위해 부족한 병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평가 이후 큰 변화는 없지만 우크라이나가 킴번스핏에서 크림반도로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적어도 어떤 형태로든 상륙을 수반하는 공격은 아닐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전략은 킴번스핏에 썼던 전략을 훨씬 더 큰 규모로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고립, 굶주림, 보급로 파괴로
러시아를 도망치게 만듭니다. 킴번스핏은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와 흑해 러시아 자산을 겨냥한 드론 공격을 시작하기에 최적의 위치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가 방금 달성한 성과가 2014년에 불법적으로 빼앗긴 크림반도의 해방을 향한 끈질긴 추구에서 또 하나의 퍼즐 조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크림반도에서 시작해 크림반도에서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이 킴번스핏에서 도망치면서 해방을 향한 또 한 걸음이 내디뎌졌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킴번스핏 점령의 이점은 우크라이나의 이득만큼 러시아의 손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헤르손과 미콜라이우 항구에서 흑해로 나가는 출구를 봉쇄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우크라이나가 앞서 언급한 수로에서 러시아의 약화된 입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러시아는 킴번스핏을 드니프로강 도하 공격에 활용할 선택지도 잃게 됩니다. 어차피 그건 어리석은 짓이었을 겁니다. 그건 푸틴이 자기 병사 수천 명을 사선에 내모는 셈이었겠지만 그런 일이 푸틴을 막은 적이 있던가요? 이 사람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거의 138만 명의 병사들을 희생시킨 인물입니다. 그러니 드니프로강 도하를 요구하는 것이 그의 광기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죠. 논리적으로 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해온 일들에 그 단어를 적용한다면 푸틴의 군대는 킴번 사주를 이용해 미콜라이우 지역을 포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 포격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곧과 그 너머에 병력을 상륙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고지에 주둔시켰던 병력에 잔여 병력들이 죽거나 가능한 한 빨리 탈출하면서 러시아는 곧 그곳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러시아의 뚜렷한 이점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성과에는 전쟁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지만 러시아로 인해 생긴 또 다른 이점도 있습니다. 킴키곳은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흥미로운 해양지대입니다. 그곳의 생태계는 흑해돌고래와 다양한 해양동물들로 매혹적이어서 이곳은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화재와 기름으로 곳의 환경 피해가 커져 돌고래가 떠나고 많은 식물 생태계가 파괴됐습니다. 러시아 군대의 퇴각이 아름다운 생태계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금속과 피, 기름의 전쟁 속에서 자연이 잠시 되살아나는 순간입니다. 푸틴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2026년 전략에 조금이라도 주목했다면 그 답은 분명히 보였을 것입니다. 킴번고지의 병사들이 도망치게 만든 것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전략, 즉 고립시키고 드론으로 공격하는 전략입니다. 우크라이나는 2026년 대부분 러시아 후방 보급선을 타격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아르테시는 이 점을 지적하면서 크림반도와 헤르손 지역에서 주요 보급선이 끊기면서 고지에 주둔한 러시아 병사들이 탄약과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지난 몇 년간 반복적인 공격으로 러시아 군대가 케르치 대교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든 후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세대의 중거리 타격 드론의 초점을 점령지에 있는 러시아군에 보급을 보내는 육상 경로로 돌렸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와 러시아, 남부 우크라이나를 잇는 주요 물류 고속도로 R280의 부분적 화력 통제권을 확보했습니다. 러시아 보급로 완전 통제는 아직 어렵지만 우크라이나 드론이 이동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다리와 도로 일부가 폭파되면 지연이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힘이 빠진 킴키스핏의 병력보다 전선의 병력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이 도망치는 모습을 통해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보급망을 마비시키는 부대들을 지원하기 위해 약 1억 2천만 달러를 투자하는 물류 봉쇄 프로그램을 발표했으니 도망치는 것이 현명합니다. 도망치세요. 사주 지역 보급 상황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푸틴에게 그 땅이 중요해도 한 조각 땅 때문에 굶느니 차라리 도망치는 게 낫습니다. 드론에 대해 더 말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스핏에 고립된 병사들은 우크라이나 드론의 쉬운 표적이었고 킴버트 스핏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상륙 작전 없이도 우크라이나는 수백 킬로미터 밖을 드론으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키이우 포스트는 사주에 있는 러시아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드론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푸틴의 장군들이 자원을 다른 곳으로 돌려 상황이 악화됐다고 지적합니다. 푸틴의 꼭두각시들이 우크라이나 드론을 두려워하는 건 당연합니다. 6월 4일 무인 시스템 부대 사령관 로베르트 브로브디는 USF가 창설 첫 해에 10만 명의 러시아 병사를 제거하고 35만 개의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USF 외에도 드론을 사용하는 우크라이나 부대는 많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비행 괴물들은 어디에나 있고 킴키스핏의 병사라면 그들이 올 때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드론들은 킴키스핏의 푸틴 꼭두각시들에게 도망치지 않으면 다음 공격에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를 보냅니다.
다음엔 스핏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주의할 점은 러시아군이 철수를 시작했지만 아직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방위군 대변인 블라디슬라브 볼로시는 킴키스핏으로 가는 두 개의 도로,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가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이 도로들의 완전한 화력 통제권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습니다.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은 머지않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게 되면 스핏에 남아있는 러시아 군인들은 큰 공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보급이 끊긴 상황에서 그들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그들에게 접근을 시도하는 모든 호송대와 보급 트럭을 파괴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군인들이 떠나지 않으면 볼로시는 우크라이나가 화력 통제 후에도 드론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들이 떠나지 않을 것이므로 그들을 파괴하고 킴키스핏에서 몰아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는 말합니다. 앞으로 러시아군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이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금 철수하지 않으면 나중에 고통받을 것입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의지가 있습니다. 킴키스핏 해방으로 미콜라이우주의 탈러시아화도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은 푸틴에게 군인들의 비겁한 만큼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2026년은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해방시킨 해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6월 8일 우크라이나군 최고 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는 올해 첫 5달 동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약 600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더 많은 영토 상실 위기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푸틴의 흑해와 크림반도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토입니다. 크림반도는 푸틴이 절대 잃을 수 없는 우크라이나의 한 부분입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킴키스핏에서 도망치면서 크림반도의 해방이 2014년 이후 가장 가까워졌습니다. 참고로 몇 달 전 우크라이나 USF가 괴멸시킨 10만 명의 병력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는 더 많은 내용이 있고 그것은 푸틴이 2026년에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봄과 여름의 공세는 실패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전술이 점점 더 정교해지면서 러시아 지상군은 점점 영토를 잃고 있습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시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전 세계의 군사 동향을 다루는 저희의 1일 영상을 더 확인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